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 주강원 정호성입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는데요. 참사 이후 트라우마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가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방관들의 정신 건강을 지원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관은 일반인에 비해서 트라우마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PTSD 고위험 집단이지만 문제는 이 마음의 상처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소방관의 정신건강 지원 현황과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완책은 무엇인지 다양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사업 운영단장을 맡고 있는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조용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한림대학교 조용래입니다. 네, 그리고 손상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강원소방지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소방지부장 손상기입니다. 네, 두 분께 먼저 이 질문 드리죠. 이태원 트라우마로 세상을 등진 두 소방대원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과 충격을 주고 있는데 먼저 지부장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동료 소방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또 유가족분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두 분이 이미 많은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막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네. 심리 상담이나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으셨고 또 주변의 고충도 호소하셨고 또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원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까지도 했지만 네.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두 분 모두 그 체계적인 치료 시스템이나 정부나 기관의 그 적극적인 대처가 있었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선택은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네. 그렇다면 현재의 소방관 정신건강 치료 시스템에 빈틈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네. 노동조합에서는 소방관들이 정신건강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 보완을 통해서 보다 실질적이고 충분하고 또 장기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고 했는데 국가적인 체계적 시스템이 대응이 안 돼서 좀 많이 안타깝다. 이런 의견이신데 국민 모두의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저도 이제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저 역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그 현장 대원들의 이런 모습들이 이런 사고가 생기면 다른 분들한테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네. 말 그대로 트라우마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분들을 위해서 상담하고 케어하는 이 제도를 잘 운영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희도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한 건데 먼저 교수님께 질문 좀 드리죠. 운영 단장 맡고 계신 이 강원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리고요. 오랫동안 운영 단장 맡아오고 계신데 참여하게 된 또 동기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강원 그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사업단은 우리 강원도 내에 18개 소방서 그리고 특구단 소방본부 이런 4천여 명의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의 트라우마와 관련된 어떤 심리 지원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라든지 뭐 우울증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 건강 문제를 저희들 전문 상담사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이분들의 고충이라든지 애로사항을 듣고 이분들에게 이제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가 이제 그 심리학 중에서도 임상심리학이라고 해서 정신장애의 연구와 치료와 평가에 관심 있는 분야를 이제 전공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국심리학회의 초대 재난심리위원장 그리고 우리 강원 재난심리지원센터장 등등을 역임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이 마음 건강에 관한 이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우리 강원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뭔가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찾아가는 상담실 소방관 분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그런 지원
전원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마음 건강한 상담실에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 저희 전문 상담사분들이 8분 계시고 수석 상담사 1분, 총 9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심리학이나 교육학이나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등의 정신건강 분야의 전공을 하고 대학원 석사까지 마쳐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네. 자격증이 있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강원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이용한 소방대원들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용 후에 만족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나요? 네, 저희가 작년 2024년 약 11개월,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했을 때 4,850명, 이건 연인원입니다. 예. 연인원 이용하셨고 올해 지금 8월 말까지가 4,037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고 만족도 조사 결과 10점 만점에 2022년도에는 8점이었는데 23년, 24년 연이어서 9점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이분들이 주관적 반응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상담을 받으면 나약해 보여서 싫다, 그냥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버텼다, 참았다 이러는데 상담 후에는 아픔을 겪고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네.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내가 좀 더 잘 기여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네. 상담 참여 인원도 점점 느는 추세고 상담 후에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추세군요. 네, 그런 편입니다. 지부장님, 그럼 전염병이나 화재 또 자연재해, 사회적 참사 등등에서 각종 재난들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이 급증하면서 소방 서비스의 수요도 많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강원 소방의 규모와 인력은 현재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화재를 비롯한 그 각종 재난 현장에서의 인명구조 활동 외에도 최근에는 그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안전 출동 그리고 구급 출동이 매우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 도내 소방관서는 그 각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18개의 소방서와 2개의 특수대응단 그리고 소방학교 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네. 현재 도내 소방공무원 현원은 정원 대비 약 3.98% 낮은 약 4,287명 정도이고요. 네. 이 중에서 또 그 행정 지원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도내 하루에 출동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대응 인력은 약 1,000여 명 내외에 불과합니다. 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넓고 또 농촌 비율이 높기 때문에 현장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최근에는 이 소방 장비에 대한 보강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력 부족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고요. 네. 또 그 상시 출동에 대비해야 되는 업무이다 보니까 개인 휴가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근무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네. 대체 근무자 지정을 통해서 휴가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잦습니다. 그렇군요. 휴가나 뭐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현실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휴가나 또 육아휴직 부분에 많은 그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네, 장비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상 인력 부족은 여전하다 이런 예. 말씀이신데 이 대형 재난 현장에 투입돼서 수습을 도맡는 소방관들 정말 많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직무는 물론 일상마저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소방청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한 상담 건수가 2020년에 4만 8천여 건에서 2024년에는 8만여 건으로 4년 새 무려 3만 1천여 건 이상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신건강을 돌봐줄 인력은 아무래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소방청은 상담사 인력을 확대하고 또 1소방서 1상담사 체계를 추진하고요. 부족한 상담사도 내년쯤에는 146명으로 증원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기존 소방 인력 대비해서 이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보시고요?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1소방서 1상담사 체계가 완성된다면 일선에 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도내에는 전문 상담사 9분이 활동하시고 계시고요. 네. 상담사 한 분이 보통 2~3개 정도 소방서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방공무는 이 교대 근무자가 많다 보니까 예. 한 개 부서를 상담을 하시더라도 3번을 방문해야 그 부서의 모든 인원을 상담을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각 소방서별로 상담 일자를 지정해 두고 그 해당된 지정된 일자에 지정된 부서원들이 상담을 받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네. 일소방서 일상담사 체계가 된다면 원하는 일자와 또 원하는 시간에 상담이 가능해질 거라 보고요. 물론 또 상담의 기회 확대도 중요하지만 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담이 꼭 필요한 대상자가 보다 집중적인 상담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사실 전체 인원을 놓고 보면 그중 소수가 이 상담이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한 대상자들을 놓치지 않고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현장의 반응은 일단 상담사가 늘게 되는 것은 긍정적이고 지부장님의 입장이나 소방관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선택과 집중해서 하는 상담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2024년 기준에서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 건수가 한 8만여 건에 달하고 있어요. 강원도의 상담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연인원으로 하면 이 4,800명 가까이 예. 작년에 했고 횟수로는 3,913회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개인 상담도 들어가고 집단 상담도 들어가고 예. 뭐 긴급 심리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이제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예.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상담사 1인 기준에서 774건의 상담을 소화했다고 하는데 이 수치가 좀 의미하는 바는 어떤 걸죠? 예,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지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상담사가 맡은 인원이 많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찾아가는 상담실을 이용하는 소방관 분들이 그 예전보다는 많이 늘었다 이렇게도 또 볼 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을 잘 이렇게 고려해가지고 일소방서 일상담관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상담사가 2020년에 비해서 내년에 한 2배 정도 증가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많이 보완해야 되겠네요. 예, 예. 그러면 지부장님 지난 7월에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보호와 소방대원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걸 또 강조했어요. 소방관의 마음 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 최근에 어떤 편이라고 보시는지요? 최근 소방청을 비롯한 이제 여러 기관에서 이런 관련 조사나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일반 직장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 수치가 높다는 사실들이 공개되면서 언론에서도 이제 관련 이슈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소방관 마음 건강에 대한 이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치료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쌓여가는 것 같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일단 우리 소방공무원분들의 이 안전과 마음 건강이 이 국민들의 안전의 핵심 자원이다 예. 하는 데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인식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게 된 데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일 각종 사고를 접하는 소방관분들 트라우마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지부장님, 소방대원에게 특히 심리 상담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예, 소방대원은 직무 특성상 외상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생명을 위협받는 순간이라든지 또 그러한 부담을 갖게 하는 현장, 또 심하게 훼손된 뭐 사체를 수습해야 된다든지 네. 또 앞에서 죽어가는 그 구조 대상자를 목격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함께했던 동료를 잃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급하게 빠른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심적 부담도 크고 네. 또 구조 대상자나 그 주변인들로부터 또 폭행이나 또 험담을 듣는 경우도 많고요. 예. 그러한 그 경험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혹은 우울증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소방청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스트레스, 우울, 또 수면 부족, 자살 혹은 뭐 그 음주에 의존하는 경향들이 네.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방관 정신건강은 단순히 소방관 개개인의 건강 관리 차원을 넘어서 네. 소방 현장의 그 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또 소방의 조직 문화를 건강한 조직 문화를 지켜낼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고요. 네. 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소방관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욱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방에서 분류하는 외상의 종류가 상당히 많네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부상이나 뭐 유독물질이나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신체적 폭행도 있고 협박, 동료 죽음, 동료의 심한 부상, 처참한 시신 목격 혹은 수습도 있고요. 자살자 시신 수습. 지부장님이 일선에서 일하시면서 가장 정신적으로 좀 상처를 받았다,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런 사례가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까요? 그 아무래도 이제 제가 좀 안타깝게도 이제 그 사고 현장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불가피하게 그 구조 대상자를 온전히 구조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분이 좀 안타까운 그 상황을 맞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뭐 좀 죄책감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컸고 또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구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구조를 못했을 때 네, 예. 그 정신적인 압박이나 트라우마가 상당히 오래 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지난해 이 소방청의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보면은 PTSD를 겪는 소방 공무원이 한 4,300여 명 정도 돼서 한 7%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어떤 거고요? 이 7%란 수치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외상 후 스트레스는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PTSD를 한국말이 되는데 일단 트라우마와 관련된,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거나 혹은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경험했다는 사실을 전달받거나 예. 또 우리 소방관 분들이나 경찰관 분들처럼 일선에서 혐오적인 어떤 아까 시신 수습이라든지 이런 장면에 직업적으로 노출을 된 다음에 그 이제 침습 증상이라고 해서 악몽을 꾼다든지 그 트라우마와 관련된 기억이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런 증상.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너무 끔찍하니까 회피하게 됩니다. 대화도 회피하고 상황도 회피하고 대상을 회피하는 그런 거. 세 번째는 이제 생각이라든지 정서면에서 또 부정적인 변화. 그리고 과각성이라고 해서 아주 그 여러 가지 교감신경계, 뭐 심장 박동이 많이 뛴다든지 뭐 이런 잠을 잘 못 잔다든지 분노 조절이 안 된다든지 이런 주의 집중이 안 된다든지 이런 과각성 등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되겠고요. 네. 수치의 7%의 심각성은 일반 우리나라 인구의 2~3배가 넘는다는 사실이고 네. 또 문제는 우리 소방관들은 이 트라우마 현장을 반복적으로 노출해야 되는 직업적인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볍게 넘길 수가 없고 예. 이것이 가정이라든지 친구 관계나 사회생활, 직장 생활에도 파급이 되는 네. 그런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이 소방 공무원들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PTSD는 일상에서도 요즘 많이 접하는 용어가 됐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이 PTSD를 인식하게 된 계기나 뭐 결정적인 사건이 좀 있을까요? 예,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1994년도에 그 성수대교 붕괴 사건, 예. 그리고 삼풍백화점 붕괴, 그리고 대구 지하철 참사, 그리고 이제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와 예. 같은 대형 재난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꾸준히 발생함으로써 이 대규모의 어떤 트라우마, 이거를 이제 저희는 재난이라고 하는데 예. 이것이 이제 발생하면서 누구에게나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고 그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PTSD가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확산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형 재난 사고가 국민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경각심을 이런 대형 재난 사고 때문에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사회적인 이 대형 참사일수록 PTSD에 대한 그 염려나 우려가 국민적으로 더 커지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그런 어떤 세월호 참사라든지 이태원 참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인명 피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주는 충격이 크고, 그러다 보면 이제 PTSD 발병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네. 우리 소방관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대형 참사나 재난도 영향을 많이 주지만 이 민원인들의 폭력, 폭행 이런 그 어떤 사건들이 우리 그 소방 공무원 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PTSD도 오지만 우울증도 오고 알코올 문제도 오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도 저희가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대원의 PTSD 내부적으로 뭐 심각성이나 중요성이 대두된 건 언제부터일까요, 지부장님? 아마 오래 전부터 이미 소방대원의 PTSD는 있어 왔겠지만, 이전에는 그냥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 버렸고 또 특별한 지원이나 그 치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조직 분위기상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 거야라는 또 그런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이제 최근에 그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그 구조 활동에 참여했던 대원들의 그런 스트레스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고, 또 2017년 소방청 개청으로 이 소방관 그 보건안지복지 전담 조직이 생겨나고요. 또 관련 정책 추진에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3년에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서 소방공무원의 그 정신건강, 심리회복에 초점을 둔 조항이 신설되면서 직접적인 이 국가의 책임, 지원이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잇따른 순직과 이런 극단적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관심이 커졌고요. 국가에서 책임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PTSD와 관련된 뭐 지원 정책이나 제도적 장치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을까요? 우리 도내 같은 경우에 현재 찾아가는 심리 상담 제도가 있고요. 또 참혹한 현장에 출동했던 그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72시간 이내 긴급 심리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병원을 연계해서 치료 및 비용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도내 트라우마 센터와 협업해서 연 2회 1박 2일 소진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힐링 캠프 프로그램도 있기는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그런 참여에 있어서 좀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여하고 싶지만 또 업무 때문에 재난 사고 현장에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담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군요. 그게 현실이네요. 네, 제한적입니다. 네, 소방대원 당사자가 지원받게 되는 그 지원책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어떨까요? PTSD가 보조 인력이나 가족에게서 나타나는 경우가 좀 있을까요? 2차 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현장에 같이 활동을 안 했더라도 함께 근무했던 동료가 뭐 순직을 한다든가 그런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받는 충격은 매우 클 것이고요. 또 가정 같은 경우에서 가족 중에 소방관 분들이 그 현장에서 그 겪었던 그런 경험들, 위험한 순간들을 가정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걸 듣는 가족분들은 그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요. 또 그 PTSD를 겪는 당사자가 가정에서 뭐 무기력하고 의기소침하고 또 예민하게 반응하고 혹은 또 뭐 지나친 음주를 하고 그런 일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된다면 뭐 심지어 가정 불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네,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 그러면 소방대원 당사자 이외에 이 참혹한 현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PTSD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 트라우마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신 분뿐만 아니라 네. 그 내용을 이제 전해 듣거나 그 다음에 이제 목격한 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데 네. 이런 그 분들이 소방대원이 아니신 분들은 우리 지역 사회에 전문적인 그런 어떤 지원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비롯한 각 지역별 트라우마 센터가 있고, 그리고 정신건강보치센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법무부 산하에 이제 중범죄 폭력 피해 당하신 분들의 스마일 센터가 있고, 네. 그리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당한 아동들을 위한 해바라기 센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위기 상담 전화가 있어서 네. 혼자 감당하지 말고 조기에 전문적인 사회적인 지원 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소방관의 이 PTSD 증상 유병률이 늘어나고 있고 약 4.4% 정도가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이런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고 하는데 고위험군은 어떻게 분류하고요? 또 이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어떤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예, 사실은 저희 찾아가는 상담실이 2018년도에 전국으로 확대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소방관 분들의 이 자살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살 충동이라든지 또 자살 계획이라든지 자살 시도라든지 또 과거에 시도한 경력 그리고 보호 요인 이런 것들을 인터뷰라든지 이제 자기 보고식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자료를 수집해서 전체적으로 판단 분류를 하고 예.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분들은 이제 자살의 충동이 아주 저명하면서 이 자살의 수단이 되게 치명적인 걸 계획을 한다든지 또 가족이나 친구가 돌봐줄 사람이 없고 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요인에 빠져서 하루 이틀 내에 무슨 일이 꼭 벌어질 것 같은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분들을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안전을 확보해야 되고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정신과 입원 치료를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위기 지원을 하고 또 보호자와 협력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 본인 동의하에 직장 내에 마음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서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제 과장님하고도 상의하는 본인의 네. 동의하에 해서 최대한 도울 수 있는 인력을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치하지 말고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즉각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우울증과 PTSD를 겪는 대원들 공통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지 상담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지요? 네네. 사실은 우리 강원 소방공무원도 그렇고 전국의 소방공무원들 찾아가는 상담실 자료를 보면 네. 주로 호소하는 그 문제가 그러니까 지속 상담, 4회 이상 상담하신 분들을 분석해 보면 우울 증상 문제가 1위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수면이고 세 번째가 알코올 문제, 네 번째가 이제 PTSD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질문 주신 대로 우울증과 PTSD의 공통된 증상은 즐거운 경험이나 행복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경질을 낸다든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이제 모순적인 상태, 거기다가 과거의 끔찍한 기억이나 부정적인 기억을 계속 반추하고 잠을 잘 못 자는 수면 문제, 그리고 이제 아까 지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죄책감이라든지 이제 자기 비난 요런 거 그러면서 이제 대인 관계를 회피하는 네. 이런 어떤 복합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해서 최근 자료를 저 보니까 2022년, 3년, 24년 자료를 보면 우울증이나 이 PTSD 증상들은 대개 60에서 한 80% 정도 지속 상담을 받은 분들은 효과적인 개선을 보였고 네. 그다음에 수면이라든지 알코올 문제도 대개 50%에서 80% 가까이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속적인 상담을 잘 이용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꾸준한 지속적인 상담이 어느 정도 이런 피해를 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부장님, 당사자들은 이 트라우마 경험에 대해서 뭐 스스로 인식하고 상담이나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인지 인식과 참여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 PTSD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높아져가고 또 네. 적극적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쌓이면서 예, 직원들도 상담 참여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 우리 도내에서 소방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한 그 심리상담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도 만족한다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고요. 예. 제가 실제로 심리 상담을 받았던 그 동료 직원을 통해서 들은 사례인데요. 평소에 이 직원분께서 폐쇄 공포증 비슷한 그런 이제 좀 증상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것을 직장 동료나 가족에게까지도 얘기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네. 생활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 심리 상담을 통해서 상담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어려운 부분을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걸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네. 굉장히 후련해졌다 본인은 후련해졌고 내가 이거 적극적으로 치료하면은 치료가 가능하겠다 그런 희망을 가졌다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대원들 사이에 선후배 간의 어떤 조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부장님 뭐 경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까요? 뭐 흔히들 그 소방관들 사이에서는 어떤 참혹한 현장을 대할 때 회피하지 말고 차라리 당당하게 마주쳐라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서로 나누긴 하는데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미리 좀 상황을 한번 미리 생각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현장에서는 내가 이러한 위험에 맞닥뜨릴 수 있겠다. 혹은 이러한 현장에서는 내가 좀 심하게 훼손된 사체를 수습해야 되는 경우도 올 수 있겠구나. 네.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한 상태에서 그런 현장을 접하게 되면 그나마 조금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동료 간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것도 심리적인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그 선진국에선 경찰, 소방관의 트라우마 관리,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9.11 테러 겪었던 미국이나 또 다른 나라에선 심리적인 트라우마 지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관리와 대처에 있어서 뭐 우수 사례가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 좀 해주시죠. 예. 2001년도에 세계적인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9.11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미국에서는 이제 긴급 심리 지원 체계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마련되는 아주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으로써 이제 위기 개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추적 관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현장에 있던 분뿐만 아니라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 아까 가족들 등등에까지 포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아주 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미국뿐만 아니라 뭐 영국이나 호주, 캐나다 사례들을 쭉 보니까 크게 5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저희가 이제 모범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우선 첫 번째가 장기적인 관점의 제도적인 지원입니다. 그래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게 네. 이제 미국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건강 프로그램에서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호주나 영국의 이제 제도에서 보면 리더십의 적극적인 의지와 조직 문화 개선. 아까 지부장님도 살짝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소방 조직에서 이거 강인한 정신력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한테 어려움을 호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좀 지지적이고 뭔가 상호 이해하는 조직 문화, 특히 윗분들, 서장님, 본부장님, 과장님, 팀장님 네. 등이 이제 상담에 관심을 갖는 거의 중요성을 이런 호주나 영국 그 사례에서 알 수 있었고, 세 네. 번째는 동료 지원 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입니다. 이거는 이따가 또 나오는 내용이라서 생략을 하고, 네. 가족에 대한 지원이 또 확대가 되었고, 비밀 보장과 접근성.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상담실이 1년에 4,000여 건, 올해는 아마 5,000건을 돌파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거는 비밀 보장하고 그리고 네. 문턱을 낮추는 이런 어떤 그 접근들이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서양의 우수 사례에서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교수님 어렵겠지만 이 PTSD는 극복이 가능한지요? 이를 위해서 뭐 상담과 더불어서 수반돼야 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까요? 예,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PTSD는 저희가
아까 트라우마 경험 후에 이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겁니다. 네. 관계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그 근거 기반의 심리 치료적인 상담을 제대로 제공받으면 가능한데 요거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안전 확보. 그리고 마음의 안정화 이게 이제 제공이 되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트라우마와 관련된 기억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또 사별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애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일상생활로의 재연결과 새로운 이제 마음가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통합. 요 세 단계를 통해서 극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이런 치료적인 상담뿐만 아니라 예방적인 그런 어떤 그 접근이 상당히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육이라고 하는 레질리언서, 회복 탄력성을 증진하면서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아주 작은 스트레스라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우고 익혀서 적용하는 거. 예. 두 번째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소방 조직 내에 그리고 가족 내에서 지지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이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잘 마련될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조기 발견, 조기 개입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트라우마를 경험한 소방 공무원들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보호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부장님, 그 내년 강릉 주문진에는 소방 심신 수련원이 생기고요. 그리고 내년 6월에는 충북 음성군의 국립소방병원이 개원하면서 정신건강센터를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정신건강과 관련된 시설들 이렇게 속속 들어서면서 일선에서 기대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예, 국립소방병원은 약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국내 최초의 그 소방공무원 전문 치료기관이 되겠고요. 예. 개원이 되면 뭐 화상, 골절, 외상과 같은 그런 부상과 질병 치료뿐만이 아니라 소방공무원 특화 건강검진도 가능해질 것 같고요. 예. 특히 소방관 트라우마 회복 지원을 위한 그런 정신건강센터, 또 화상치유센터, 근골격계 재활센터, 건강증진센터가 운영되고 또 소방건강연구도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아 기대가 큽니다. 그렇군요. 또한 전국 최초로 건립되는 그 소방심신수련원이 우리 영동 지역에 이제 예. 설치가 되는데요.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120실 규모로 소방공무원들의 휴식과 회복 그리고 마음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네. 다만 이런 심신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좀 전국의 권역별로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런 센터와 프로그램 관련해서 뭐 덧붙일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실까요? 예,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센터나 심신수련원, 병원 이런 것들이 이제 마련되면 말 그대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마음 건강과 신체 건강을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 찾아가는 상담실의 기능이나 역할과 함께 요 여러 기관들이 함께 잘 그 작동이 되어서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PTSD에 대한 장기적이고 면밀한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심리적인 응급처치도 함께 시행돼야 할 텐데 일례로 일본 동경소방청에서는 정신과 전문의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직원 건강관리 규정을 통해서 이 참사 현장을 목격했을 때 72시간 이내 상담받는 것을 의무화했고 참사 스트레스 케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의 사례처럼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에서도 즉각적인 심리 상담이 가능할지 또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강조해 주시죠. 네. 예, 좋습니다. 우리 실제로 찾아가는 상담실 내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긴급 심리 지원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로 일본처럼 참혹한 현장을 경험한 소방대원들이 72시간 이내에 이제 신속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원되는 체계가 그 보건 담당자가 있습니다. 각 네. 소방서별로 이분들이 이제 현장 상황에 대한 특징 정보들을 저희 전문 상담사에게 연락을 주고 몇 분이 거기에 이제 투입이 되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받게 되면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신속
신속하게 대면 상담 또는 이제 비대면 급하면 이제 전화 상담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 정도를 평가해서 아주 유의미할 정도다 하면 지속 상담으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이제 병원 연결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되어 있어서 저희 찾아가는 상담실에서도 아주 효과적으로 그리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부장님, 현재 현장 투입 뒤에 권장 수칙이나 뭐 운영 중인 제도가 있는지요? 또 심리적 응급처치와 관련해서 덧붙일 의견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죠. 예, 현재 일정 기준에 그 해당되는 현장 출동 대원에 대해서 네. 요건이 충족될 경우 4일 이내 심리 안정 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상 사건 노출 직원 보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참혹한 현장에 그 출동한 대원을 대상으로 72시간 내에 긴급 심리 상담을 실시하고 또 상담 결과에 따라서 전문 의료기관 또 그 연계 진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그 일시적, 단기적 대책 지원이 아니라 좀 장기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찰과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소방청이 눈에 띄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까 좀 전에 언급해 주셨던 동료 상담사인데, 기존 동료 상담사는 전문 상담사를 외부 인력으로 채용해서 소방 공무원으로 임용한 그런 형태였다면 지난해부터 이 소방 전문 상담 석사 과정을 개설했는데요. 현직 소방 공무원이 이 대학원에서 수련 마치고 동료 상담사로 활동하게 되는데 직접 양성에 나선 거죠. 이 전문 상담사와 동료 상담사 같이 PTSD에 대한 대책이 좀 다각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다양한 상담 전문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차적인 방어선 역할이 가능하겠다 하는 네.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고 그리고 만일에 전문가 연계가 필요하다 싶으면 바로 이제 전문가 연결로 시키고 네. 전문 상담사 그다음에 이제 가까이에서 지지하고 공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니까 상당히 그 아까 중요한 그 소방 조직 내에 지지적인 문화 형성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좋은 취지로 마련되었는데 또 찾아가는 상담실의 전문 상담사와 역할이 이렇게 잘 협의가 되고 구분이 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 예. 체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부장님은 이런 동료 상담사 등 상담 전문가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뭐 이런 다양한 대책들이 그 상담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특히 또 같은 조직 내에서 함께 같은 업무를 하는 그런 동료가 상담사로 그 역할을 해준다면은 아마 그 서로에 대한 공감도가 네. 높기 때문에 또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상담자의 그런 어떤 전문성이 좀 전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전문성. 알겠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인 대안으로 좀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PTSD라든지 이제 마음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적인 상담, 긴급 심리 지원 외에도 아까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지지적인 이 문화 형성, 네. 사회적 연결감이 되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고 네. 그리고 윗분들이 정말 힘들었겠다. 나도 예전에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극복했다 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는 게 필요하고 네. 또 가족들의 이해와 지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소방 공무원들이 겪는 이 고통이 어떤 개인사보다는 아무래도 직업적인 특성으로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고통이 의미 있게 전환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 직무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인정하는 문화가 또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뭔가 자기의 가치감을 이렇게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신체 활동. 과 같은 다양한 이제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고 또 레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가지고 음주 위주의 어떤 스트레스 관리가 아니라 좀 더 그 다양한 어떤 그런 형식, 형태의 어떤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네. 스트레스를 관리하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공감 문화하고 가족의 지지 또 사회적인 인식 변화도 필요할 테고 네.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소방 공무원들의 그 음주 아닌 다른 방법으로의 스트레스 해소 방안 네. 반드시 마련돼야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부장님은 어떤 대안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현재의 제도 외에 또 현재 PTSD로 그 고통을 받는 직원들이 잠시라도 좀 업무에서 떠나서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 또 인력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쉽게 당장은 해결되기 어렵겠지만 네. 장기적으로라도 또 그러한 부분은 검토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업무 이외 휴식 정말 필요하죠. 장기적인 인력 충원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길 바라고요. 그 소방관분들은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할수록 보람이 커지는 동시에 또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의 병도 깊어지지 않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통 속에서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소방대원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좀 끝으로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부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무엇보다도 그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네. 꼭 치료를 받되 일시적, 단기적 치료가 아닌 좀 지속적, 장기적 관찰과 치료 그리고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이 PTSD 관련 질환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그 승인 폭을 좀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체적 부상이나 이런 질환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고 또 업무 연관성 입증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도적인 지원책 꼭 마련되길 바라고요. 교수님도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여러 소방대원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트라우마를 겪고 이후에 나타나는 고통이나 괴로움은 거의 대부분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시적인 게 많습니다.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걸 꼭 인식하시고 이게 좀 지속되거나 그 정도가 심해지면 저희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상담실이 마음의 안전지대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치 건강검진을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받는 것처럼 마음 건강에 대해서도 찾아가는 상담실을 방문해서 좀 확인하고 도움도 받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 인식을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논의된 내용도 시청자분들께도 또 공감이 되고 많은 지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사업 운영단장,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조용래 교수, 또 손상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강원소방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처가 잘 나으려면 그에 맞는 약을 바르고요. 지속적인 관심과 치료가 필요한 법이죠. PTSD,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소방관의 마음의 상처가 방치되고 곪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대처, 면밀한 지원책이 따라야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소방이 지키듯이 소방의 건강과 안전, 국가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 이슈 강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슈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